치료 약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그 기억의 쓴맛.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00년 전 어느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스라엘 가정의 저녁 식사 풍경입니다. 이 식탁 위를 자세히 보시면 누룩 없는 빵인 무기병과 함께 초록색 쓴나물 접시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쓴나물이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식탁 위 쓴나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이자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 쓴맛을 통해 과거 이집트에서 겪었던 400년의 고된 노예 생활과 그로 인한 삶의 비참함을 오감으로 기억합니다. 쓴나물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과 탄식을 혀끝에서 직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쓴맛은 고통의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그 쓴 고통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고통이 깊었기에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림 속 가족이 쓴나물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대를 이어 가르치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쓴나물은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고 현재의 자유를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쓰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기억의 열쇠입니다. 쓴나물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민수기 9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쓴나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과거들을 기억하고 또 그 쓴나물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되새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으라고 알려주셨죠. 우리도 살면서 순간순간 과거에 쓴나물을 먹었던 기억, 쓰리쓰라진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교훈이 돼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쓴나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이 쓴나물의 유익을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허브는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한 가지만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다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민들레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보너스 시간에는 이번에는 메모리 증진 건강 허브차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증진 허브차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잊어버리는 분들을 위한 메모리 증진 건강 허브차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들레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을 정화하는 허브입니다. 이 민들레는 지금 이 봄철에 이곳저곳 굉장히 많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 민들레가 피어나나요? 아니죠. 민들레 폴씨가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게 땅에 심겨져서 이곳저곳 피어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꿋꿋하게 이 봄을 알리는 전령처럼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약초가 바로 민들레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지난 주말에 저희가 저기 테네시 엘림 동산을 갔다 왔습니다. 박순옥 집사님 집에서 한 3일 정도 묵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많은 민들레들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상자를 저렇게 민들레 꽃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 민들레 꽃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들레의 효능은 민들레는 잔디밭에서 성가신 잡초로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준 가장 위대한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도 민들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쓴나무를 어떤 사람들은 민들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영양식물입니다. 꽃, 잎, 뿌리, 심지어 씨앗, 머리, 심지어 또 그 꽃대도 모든 부위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잎은 가장 어릴 때 맛이 좋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을에 서리가 한번 내린 후에는 그 쓴맛이 누그러져 다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 많이 피어나잖아요. 이때 민들레 그 연한 잎이나 뿌리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렇게 쓴맛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민들레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의 비탈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삐죽삐죽한 잎을 가진 이 민들레에 대해서 봄의 보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각 나라마다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요. 우리도 이 민들레를 좀 더 가깝게 그 여기고 또 좀 애정을 주면서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깨우는 봄의 전령으로 통합니다. 민들레에는 비타민 A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잎은 한 컵당 5천 IU 이상의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 식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 토양 속으로 철분, 구리, 기타 영양소를 또 방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흙 속에 이런 영양분이 많이 있다가 또 그거를 또 흡수해서 또 성장을 합니다. 민들레 뿌리는 강장제이자 이뇨제로 작용하며 간 기능을 자극합니다. 잎은 철분 결핍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카페인과 비슷한 부작용이 없어 자연적인 자극 효과를 줍니다. 치유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는 뿌리이고 또 이는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들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할 수 있고 신선한 뿌리는 껍질을 벗겨 삶거나 볶아 맛있는 채소로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응모부에 따르면 민들레는 영양가가 가장 높은 녹색 채소 상위 4위 안에 듭니다. 민들레는 베타카로틴의 가장 풍부한 자연 공급원 중에 하나이며 비타민 K1의 뛰어난 공급원입니다. 주요 효능하고 용도가 있는데요. 여러 영양 연구에서 민들레는 마그네슘, 인, 구리, 철, 칼륨, 망간이 적당량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 비타민 B6, C2,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 등소 등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민들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치유의 효능은 뭐 예전부터 기록되어 와 있고 민들레 즙, 말린 뿌리, 꽃으로 만든 시럽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민들레 제품들입니다. 소박한 민들레는 긴 겨울이 끝난 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강력한 영양 공급원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민들레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민들레는 소화 개선, 빈혈 완화, 변비 개선, 혈압 감소, 혈당 조절, 근육 경련 완화, 해독 및 정화, 식욕 촉진, 간 기능 향상, 담낭 기능 개선,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방광 감염 완화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첫 번째로 이 소화를 잘 도와줍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민들레를 우리가 이렇게 섭취를 하면요. 우선 민들레 섭취를 하면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은 결국 이 혀의 그 미뢰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들레를 먹고 이제 위로 들어가면 위산을 또 많이 촉진을 해줍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해줘서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먹은 민들레는 결국 또
간으로 가서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을 해줍니다. 담즙은 아시다시피 지방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 분해도 더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반적인 소화, 진정 및 연동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들레를 섭취를 하면 그 민들레 쓴맛 성분이 위, 간, 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소화 속도를 높이고 불쾌감을 완화해줍니다. 민들레는 소화 촉진용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허브입니다. 쑥과 비슷한 은은한 쓴맛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민들레는 담즙 분비를 5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들레는 간과 담낭의 건강을 특별히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민들레는 간염 회복을 돕고 식욕을 증가시키며 소화를 촉진합니다. 손상된 위벽을 회복시키고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순환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재밌는 여기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민들레는 뿌리를 가지고 팅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민들레 뿌리를 이제 티로 마시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 그 댄디 블렌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댄디 블렌드라는 제품은 민들레 뿌리를 볶아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치커리 뿌리하고 보리와 호밀의 이런 수용성 추출물을 같이 혼합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댄디 블렌드를 한번 구입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정말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향과 비슷한 그런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 댄디 블렌드를 구입해서 드시면 커피 향과 비슷하지만 카페인이 없고 또 그다음에 이 소화를 촉진하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원하시면 이 댄디 블렌드를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댄디 블렌드는 커피 대용 및 카페인이 없고 간 건강 지원 및 해독에 도움을 주고 소화기 건강 개선 및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풍부한 미네랄 및 비타민이 있어서 댄디 블렌드를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뭐 차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스턴트 제품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하고 비슷한 시럽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약불로 끓이면 이제 허브에서 미네랄이 빠르게 추출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랙 스트랩 당밀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혼합해서 먹으면 풍미를 더하면서 철분, 칼슘, 마그네슘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 함께 어우러져 맛은 커피와 비슷하면서도 먹기에 참 좋습니다. 이 레시피를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엘림동산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거기 서로쟁이라고 그 영어로는 옐로우 닭이거든요. 이 허브들, 잡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초거든요. 그래서 서로쟁이 뿌리 4분의 1컵, 민들레 뿌리 4분의 1컵, 우엉 뿌리 4분의 1컵, 쐐기풀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 쐐기풀 잎 4분의 1컵 하고 물 2컵, 그 다음에 블랙 스트랩 당밀 1컵. 이게 다 재료가 전부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요. 냄비에 모든 허브와 물을 넣고 섞습니다. 끓인 후에 약불로 줄여 30분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요. 체에 걸러 최대한 액체를 짜냅니다. 여기에 이제 짜낸 액체에 블랙 스트랩 당밀 1컵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럽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커피 향하고 비슷한 그런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대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는 방광 및 신장 감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민들레 잎을 사용한 여성의 이제 기록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민들레는 공짜입니다. 최근 우리는 민들레로 손녀와 딸의 방광, 신장 감염을 치료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마늘린 민들레 잎을 사용을 했습니다. 끓는 물 한 180에서 240ml에 민들레 잎을 둥글게 깎은 티스푼 한 스푼을 넣고 최소 10분간 우린 뒤 마십니다. 감염이 심하면 컵당 티스푼 2스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선한 잎 한 움큼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민들레를 채취하실 때는
도로변이나 고속도로에서 채취했거나 어떤 주변에 농약을 살포했다든지 이런 곳에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런 환경이 좋은 데서 좀 가능하면 채취를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좀 쓴맛이 난다 하면 페퍼민트를 섞거나 꿀을 약간 넣어서 놓으면 맛이 좋아집니다. 민들레 차를 마시고 민들레 잎 샐러드를 함께 먹으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직접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것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사용하면 마당에 가득한 민들레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잡초들을 사용해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들레는 여성들에게 참 좋습니다. 여기 생리통 완화에도 좋은데요. 이 경험담을 소개하면 나는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심한 생리통을 겪었습니다. PMS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민들레 잎과 파슬리 잎 차에 대해 읽은 후 절박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진통제를 복용할 때만큼이나 이 차를 마시면 빠르게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처방약을 먹는 것보다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마침 마당에 신선한 파슬리가 있어 사용했고, 이제는 민들레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차를 만들 때는 파슬리 줄기 한 개와 민들레 잎 몇 장을 잘게 썰어 티팟에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뒤 최소 10분간 우려서 마십니다. 원하면 페퍼민트를 넣어 풍미를 더해도 좋습니다. 민들레는 참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실제로 재배되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이뇨 및 항염과에 대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파슬리는 전통적으로 고통스러운 생리 증상 완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민들레와 파슬리 잎 모두 칼슘, 철분, 칼륨,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B군,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민들레는 폐경기에도 좋습니다. 민들레는 많은 허브 전문가들이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들레가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들레는 모든 부위에 있는 간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고 과도한 호르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잘 작동되면 신장도 더 잘 기능하고 조직의 부종이나 수분 정체가 줄어듭니다. 안면 홍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은 팅처제 복용량은 한 스포이드를 물이나 주스 몇 온스에 타서 하루 2, 3일 복용하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캡슐이 있으면 캡슐 3정 사용할 수 있고, 캡슐은 이제 복용하기 편하지만 팅처제만큼 효과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민들레 차를 하루에 2에서 한 4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기가 있을 경우에요. 민들레는 또한 뼈 건강을 증진하고 피부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뼈를 형성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카로틴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연구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민들레는 또 암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이제 어느 그 시아람 판데이라는 박사분이 민들레 추출물 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백혈병, 췌장암, 흑색종, 대장암 이런 암들이 있을 경우에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건강한 세포는 또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이나 백혈병, 대장암 이런 증상에 효과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게 또 이제 유방 건강과 민들레 오리와의 관계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민들레는 유방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민들레 오일을 유방 전체에 규칙적으로 바르면 림프 순환과 면역 체계를 돕습니다. 이 오일은 만들기 쉽고 우려를 풀어주고 혹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민들레 꽃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민들레 뿌리 오일과 함께 사용하면 가벼운 감염을 정화하고 막힌 림프선을 완화하며 유방의 낭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민들레 오일을 만들어 본 법은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일을 충분히 바른 뒤에 유방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것을 아침과 저녁 양쪽 유방 모두에 시행하면 멍울진 유방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일을 통해서 또 민들레 이 꽃을 통해서 또 오일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오일을 통해서 또 이런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오일은 첫째 피부 진정 및 보습 오일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전통적으로 피부 염증 완화에 사용되어 왔고 다음과 같은 증상에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건조한 피부 보습이나 가벼운 자극이나 붉은기를 진정시켜주고요. 면도 후 그 부위를 진정해주고 손발 거친 부위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민들레 오일은 마사지 오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어깨, 목, 결림 부분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요. 운동 후에 근육 피로 완화에도 좋고 이 손발 마사지 오일로도 좋습니다.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다른 에센셜 오일하고 같이 블렌딩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들레 이제 꽃을 가지고 오일을 만들면 향이 부드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피부 자극이 좀 적고요. 보습 및 진정 효과가 잘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디케어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주말에 민들레 꽃을 많이 따왔잖아요. 그래서 따와서 한 좀 하루 이틀 말린 다음에 이 병에다가 이제 오일을 넣고 민들레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하는 것은 민들레 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들에 핀 꽃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꽃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캐리어 오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오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스윗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올리브나 호호바 오일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호호바 오일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에 더 진정 효과도 있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기엔 그 메이슨 유리병이 필요하고요.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들레 꽃을 이제 건조를 해야 돼요. 처음에 따면 수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조할 때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잘 모르고 햇빛에 한 뭐 하루 정도 강한 햇빛에 놨더니 바로 그냥 씨로 변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꽃은 한 한두 시간 정도 햇빛에 말리고 실내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이 오일을 넣을 때 이 곰팡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꽃을 건조를 한 다음에 유리병에 한 70% 정도 꽃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개한 오일, 뭐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오일을 병에 가득 채웁니다. 채우고 나서 서늘한 곳에 2주에서 4주 정도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흔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망으로 걸러서 이제 오일을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오일 가지고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향이 부드럽고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 진정, 근육 이완, 림프 마사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가지고 립밤이나 핸드밤, 바디오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진보된 방식, 고급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 앞에서 오일을 이렇게 2주에서 4주 동안 숙성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오일에다가 오일만 따로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그 오일에다가 또 새 민들레꽃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70% 정도 채워 넣고 그 오일을 다시 그 병에 따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일이 두 번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숙성된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민들레 꽃뿐만 아니라 민들레 뿌리 또 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급 방식으로 만든 그런 오일은 진정, 보습 마사지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뭐 립밤, 핸드밤, 뭐 마사지용 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민들레 뿌리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 때는 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에서 4주 서늘한 곳에 숙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뿌리는 그렇게 놔두면 이게 잘 숙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슬로우 쿠커나 이런 크록팟을 이용해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해서 그 오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꽃을 사용하기 전에 씻지 말고 햇빛에 한두 시간 정도만 살짝 시들게 한 뒤 오일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게 수분이 많으면 이제 곰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일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또 립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립스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을 뭐 간단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연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연고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 민들레 오일 세컨슬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비즈왁스, 시어버터, 비타민 E 오일 선택사항으로 여러 가지 뭐 에센셜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물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다음에 컨테이너가 또 참 필요해요. 립밤 컨테이너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재료들을 이제 넣습니다. 이 뒤에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그 오일에다가 그 비즈왁스하고 시어버터를 넣고 중탕을 시킵니다. 직접 끓이는 게 아니고 중탕을 해서 그 스팀으로 이 비즈왁스하고 시어버터를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녹고 나면 불에서 내린 뒤에 비타민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잘라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이 립밤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굳히면 바로 립밤이 됩니다. 농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묵다 하면 여기 저 비즈왁스 양을 좀 더 늘려서 녹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립밤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뭐 주무실 때라든지 겨울에 이렇게 거칠어진 그 입술을 발라주면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핸드밤, 뭐 연고하고 비슷한데요. 이 핸드밤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재료들하고 이제 양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들이고요. 여기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에센셜 오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중탕을 하고 그 시어버터하고 비즈왁스를 녹인 다음에 거기에 불에서 내려서 비타민 E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용기에다가 담아서 굳히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밤을 만들면 여러분들 뭐 피부나 이런 쪽에 발라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립밤, 핸드밤을 민들레 오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들레는 간과 신장을 청소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여기 민들레 차가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다면 민들레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를 잘라 끓는 물에 삶고 여기에 소래를 잎을 넣어서 만든 차를 매일 몇 달간 복용한 결과 만성적인 간 우려에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는데 호전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레시피가 있는데요. 간과 신장 클렌징 레시피입니다. 물 0.7리터에 부처스 부름이라고 여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이 약초하고 주니퍼베리 1테이블스푼, 민들레 뿌리 1테이블스푼을 끓여서 약 10분간 은은히 끓인 다음에 하루에 한 3회 정도 한 큰술씩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 카얀페퍼를 한 꼬집 넣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간과 신장을 청소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석 치료에도 민들레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줄기나 뿌리는 간과 담낭을 자극해서 고통 없이 담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진대사 장애에 유용한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료는 민들레 뿌리 2 테이블스푼, 파슬리 뿌리 2 테이블스푼, 레몬 밤 잎 2 테이블스푼, 생강 1 테이블스푼, 감초 원 테이블 스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듯이 파슬리 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몬밤 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마켓에서 파슬리 뿌리를 팔더라고요. 가서 그냥 이렇게 썰어서 샐러드로 먹었는데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혹시 구입할 수 있으면 드셔도 좋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민들레 담석 치료에 그 허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물 약 2리터에 이 허브들을 다 넣고 하룻밤을 그대로 재워둡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끓여서 1리터로 줄인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 3, 4일 동안 2시간마다 반 컵씩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간을 청소하고 담낭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들레 뿌리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민들레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약의 그 약물로 프로세미도하고 비슷하지만 민들레는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이고 또 처방 이뇨제처럼 체내 칼륨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차는 이뇨제로 매우 유익해서 소변량이 늘어나면 칼륨 같은 전해질이 배출되지만 민들레는 이러한 전해질 일부를 다시 보충해 줍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노제가 필요할 때는 물 1리터에 민들레 뿌리 반에서 1 테이블스푼을 넣고요.
뚜껑을 덮고 15분간 약불에서 끓인 뒤 체에 거르고 단맛을 더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에서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꽃이 피면 그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 이 꽃대가 또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마리아 트레빈이라는 Health from God's Pharmacy를 쓴 저자는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여행 중일 때 식사 때마다 손님들에게 신선한 샐러드 옆에 민들레잎 한 그릇이 제공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유를 묻자 간 전문의로 알려진 의사는 민들레가 당뇨 환자에게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꽃이 피었을 때 신선한 꽃대줄기 다섯 여섯 개를 매일 씹어 먹으면 만성 간염증, 빠른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나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동안에는 당뇨 환자도 하루에 최대 한 10개의 신선한 꽃대줄기를 샐러드에 넣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먹을 때는 이 꽃대줄기도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씁쓸한 맛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쓴맛이 아니더라고요. 먹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꽃대줄기를 먹을 때는 잘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맛은 쓰지만 계속 먹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당뇨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당뇨가 있다면 간도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간이 효육되면 혈당 수치도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들레를 볼 때 잎하고 뭐 뿌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게 꽃대가 나오면 이 꽃대도 이 꽃만 제거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들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약물은 증상만 가릴 뿐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당뇨약을 시작하면 식단을 바꾸지 않는 한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지겠죠. 하지만 허브와 식이요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종종 약 없이도 당뇨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민들레를 통해서 이제 위산 부족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산 부족 시에 소화기 관련 증상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만성 소화불량, 복부 패망감, 잦은 트림, 속쓰림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흡수 저하로 인한 이런 증상들인데요. 빈혈, 골다공증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산이 부족하면 이런 철분,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B12 이런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손톱 갈라지거나 탈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또 하나 장내 세균이 과증식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이런 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피부 질환이 악화됩니다. 뭐 아토피, 습진 등 이런 질환들이 많아지고요. 자가 면역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나이 들수록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이유 때문에 위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쓴맛은 입을 돋우는 용어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허브와 팅처젤은 오히려 거꾸로 소화를 돕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쓴 약초의 기본 원리는 혀의 미래 세포를 자극을 해줍니다. 쓴맛을 씹어주면요. 그래서 더 많은 침을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위장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식사 직전에 따뜻한 쓴마차 3분의 1컵 정도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쓴마차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레시피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허브가 있어요. 이 민들레 뿌리, 용담 뿌리, 이제 감초는 이제 쓴마차가 아니죠. 좀 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골든심 뿌리, 이 세 가지 약초는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쓴맛 나는 세 가지 약초하고 감초를 1대 1대 뭐 2분의 1 정도, 골든심만 한 반 정도 비율로 이 허브들을 섞어줍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다 전부 뿌리인데 가루가 아니고 썰은 것입니다. 약초들을, 뿌리 약초들을요. 그래서
이런 약초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고요. 이 약초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약초들을 같이 혼합을 해줍니다. 이 비율로요. 혼합을 해준 다음에 혼합물에 1티스푼과 갓 갈아낸 신선한 생강을 갈아가지고요. 1티스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티팟에 넣고요. 여기에 물 2컵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면 약불에 10분 정도 우린 후에 불을 끄고 식혀서 식사 전 바로 직전에 한 3분의 1 컵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쓴맛이 있겠죠. 그 쓴맛을 통해서 위에서 설명한 혀의 미래세포를 자극하고 침을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위장 효소를 분비를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위산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식사 전에 4분의 1 티스푼 정도의 카얀페퍼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레몬짠 주스를 뜨거운 물에 타서 식사 전에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또 간의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또 민들레가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분해돼서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설명하듯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혈액으로 흡수돼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과당 수용체를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과당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 세포로 전달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술을 마시지도 않은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식단에서 과당이 많은 식단을 섭취를 하면 이게 이제 간이 포도당으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은 과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이제 식품들을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옥수수 시럽,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첨가된 빵, 쿠키, 뭐, 페이스트리 이런 것들이 그 지방간을 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 탄산음료,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들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애용을 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초콜릿, 뭐 사탕류, 뭐 이런 것들, 설탕이 첨가된 음식들은 다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흰쌀을 많이 자주 먹는다든지 이 고토한수화물 식단이 또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건강한 간은 왼쪽처럼 참 빨갛고 좋은데 지방간이 생기면 이게 노랗게 뜨고 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지방이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결해서 간경화까지 올 수 있고 또 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박순옥 강사님이 간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간 해독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에 활력을 주기 위해 5일간의 간 해독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이제 간에 이런 간 지방간이나 뭐 간염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한다면 이 5일간의 해독 프로그램을 몇 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일주일 수행 후에 일주일 휴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간은 아시다시피 몸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간 해독 음료는 단식 중이거나 일반 식사를 하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간 해독 주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기에 재료는 간단합니다. 신선한 오렌지 플러스 레몬 주스 한 컵, 물 한 컵, 마늘 한 쪽, 올리브 오일 1 테이블 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 티스푼. 이제 생강은 메스컴을 완화주는데요. 이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이거를 이제 공복 상태에서 마십니다. 여기 이제 5일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일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1일차에는 이 간 해독 주스, 방금 만든 해독 주스를 공복에 마십니다. 그 다음에 간 해독차를 또 한 컵 마십니다. 간 해독차는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일차는 이 레시피에다가 마늘과 올리브 오일 양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간 해독차를 한 컵 마십니다. 3일차에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또 3배로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간 해독차 한 컵을 마시고요. 4일차에는 2일차와 동일한 방식, 여기 2일차는 양을 2배로 늘리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고 간 해독차를 마시고 5일차에는 1일차와 동일하게 마십니다. 그 다음에 간 해독차를 마시고요. 그래서 해독차를 마실 때는 이 해독 주스를 마신 후 15분 뒤에 해독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해독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간 해독차는 여기 민들레가 반드시 들어가죠. 아까 위산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초들이 네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 들은 것이 엉겅퀴 씨앗입니다. 이 엉겅퀴 씨앗은 그 영어로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엉겅퀴 씨앗도 간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와 엉겅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면 간 회복, 간 해독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 간 해독차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저위산증 치료하는 그 약초에다가 엉겅퀴 씨앗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위 허브들을 비율에 맞게 섞어줍니다. 여기 비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차를 만들 때는 이 허브들 1티스푼, 그 다음에 생강을 갈아서 1티스푼, 물 2컵을 냄비에 넣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약불에서 15분간 끓여줍니다. 식힌 후에 이제 좀 많이 끓여서 냉장 보관하실 필요할 때 마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 해독차를 앞에서 말씀드린 5일 동안 하면서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엉겅퀴 씨앗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엉겅퀴 씨앗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 씨앗을 차로 마실 때는 이거를 믹서기에 러프하게 이렇게 거칠게 갈아줍니다. 갈아주거나 절구에서 빻아줘서 좀 이렇게 부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분해가 되거든요. 티로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세포 보호 및 재생을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간 해독차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5일 동안의 간 회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간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료만 다 구비하셔가지고 이 방법대로 며칠 동안 사용하면 좋은데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일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장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간의 노폐물이 매일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장차가 있습니다. 콜론 T인데요. 이 T를 주무시기 전에 한 컵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는데요. 개인의 그 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최소 2번 정도 배변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차를 통해서 배변을 촉진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약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3가지 약초가 들어갑니다. 카스카라 사가라다라는 뿌리 약채가 있고요. 감초, 그 다음에 벅손 껍질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약초를 구입하셔가지고 3가지 약초를 혼합해서 한 티스푼을 물 한 컵에 넣고 뚜껑을 덮고 15분에서 20분간 약불을 끓여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차가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마시면 좋은데요. 5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이 대장차를 마셔주면 대장 활동이 원활해져서 배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프로그램대로 한번 하시면 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완화제인데요. 장 수축을 유도해서 배변을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시럽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따잖아요. 꽃을 가지고 민들레 시럽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수북하게 한 2손 가득한 민들레 꽃을 찬물 1리터에 넣고 천천히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놔둔 다음에 다음날 꽃을 다 걸러내서 이제 즙을 짜내죠. 여기에는 이제 비정제 설탕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설탕이 좀 부담스러우면 꿀을 넣고 800g을 넣고 레몬
반 개를 슬라이스로 넣어서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너무 걸쭉하면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농도는 여러분이 끓여주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럽을 빵에 얹어 놓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들레 채취할 때 좀 주의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민들레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이른 봄, 그다음에 가을에 드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에 먹으면 지금 이제 꽃필 때 먹으면 쓴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뿌리까지 제가 한번 캐봤는데 뿌리를 캐서 먹어보니까 그렇게 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봄에 채취해서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민들레 주변에 반려동물이나 화학약품이 살포된 지역에서는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민들레 드실 때 이런 칼륨 수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민들레 쓴맛은 소화 분비를 촉진하지만 과도하게 또 섭취할 경우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취하는 게 좋고요. 채취할 때 장소는 토양의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흡수를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민들레는. 그래서 좀 깨끗한 야생에서 자란 것을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민들레 혹시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민들레가 이뇨작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을 시킵니다. 이런 분들 주의하시고 당뇨가 있을 때 혈압 조절약하고 이렇게 같이 복용 중이라면 민들레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인슐린 용량을 유지할 경우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주의하시고요. 드실 때는 이제 혈당 수치를 잘 체크하면서 드시고 담석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담석의 압력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석을 먼저 용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뭐 기타 이제 저혈압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민들레 사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 허브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증진 허브차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여기 은행잎, 긴크 빌로바가 있고요. 긴크 빌로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혈액순환 개선, 이런 혈관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뇌기능 및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하나 허브가 고투 콜라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병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 뇌기능 향상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얀 페퍼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페퍼민트를 옵션으로 넣습니다. 이게 맛이 좀 약간 씁쓸합니다. 그래서 페퍼민트나 뭐 스테비아 잎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차를 끓이시면 약간 쓴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은행잎 2 테이블스푼, 고투콜라 잎 2 테이블스푼, 페퍼민트 잎 1 테이블스푼, 카얀 페퍼 4분의 1 티스푼. 그래서 이 허브들을 티팟에 넣고 여기는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그냥 이 허브들을 넣은 채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우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린 차에다가 카얀 페퍼 4분의 1 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력이 점점 뭐 없어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이 메모리 증진차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